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고급 합격 정보를 전해드리는 면접과 합격 TV 알렉스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최종 면접의 채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알면 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최종 임원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이직을 하려는 경우나 또 신입직에 들어갈 때 저 최종 면접이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의 어떤 그 고뇌와 어떤 그 넘어야 될 큰 산으로 여겨질 겁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최종 면접이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그 회사의 대표도 나오죠. 그 내노라는 임원들이 다 나옵니다. 뭐 본부장, 전무, 상무 뭐 다 나와서 뭐 4명, 5명, 많게는 막 6명까지 최종 면접에 들어오시는 이제 임원분들, 회사의 이제 고위 중역분들이 넘버 1, 2, 3가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원들 최종 면접 때 채점 방식에 대한 걸 알면 좀 더 느긋하게 여유 있게 볼 수가 있고요. 준비를 잘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면접의 채점 방식과 또 임원들이 어떤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는가 요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임원 면접관 출신인 제가 실무 면접 때 많은 분들을 합격도 시켜보고 탈락도 시켜보고 또 임원 면접관 때 또 많은 분들을 합격도 시켜보고 또 탈락도 시켜봤기 때문에 해야 될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종 면접에 들어오면 정말 정말 마치 바둑판의 경우의 수처럼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좁혀지는 합격으로 가는 그 지름길들은 그런 좁혀지는 그런 그 뭐랄까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합격의 노하우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많이 뽑아서 최종 면접에 관련된 걸 많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채점 방식을 보면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슷합니다. 채점 방식은 비슷해요. 어떤 채점 방식이 있냐면은 신입직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10가지의 채점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작은 기업들은 뭐 5가지 가지고도 뭐 채점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적으로 이제 평균 신입직 같은 경우는 이제 10가지, 경력직은 한 8가지 정도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류된 거를 저희 이제 제가 임원 면접관 때 했던 채점 방식표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신입의 10가지 채점 항목들은 뭐냐면 신입직은 자, 성격. 이제 성격 부분은 이제 명랑성, 쾌활성, 뭐 적극성, 뭐 소극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실성, 기민성, 지각력, 사고력, 일반상식, 의사소통, 이해력, 침착성, 창의성 이렇게 10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 항목당 뭐 어떤 회사는 5점 만점, 어떤 회사는 10점 만점 이렇게 하는데 5점 만점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5, 4, 3, 2, 1로 해가지고 가장 좋으면 이제 5점이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경력직의 경우는 이제 8가지 채점 항목이 있는데 첫인상, 태도, 복장이 이제 들어가고 적합성, 프로의식, 직무 이해도, 직무 능력, 성실성 이렇게 해서 8가지 항목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적용을 해서 최종 면접에 이제 임원분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 뭐 신입사원 뭐 10명을 뽑는다 그럴 경우에 각 항목별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점수 채점을 내서 1위부터 10위까지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큰 대기업, 10대 대기업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각 이 항목뿐만이 아니라 최종 면접 항목뿐만이 아니라 서류 전형 때부터 점수가 들어가요. 서류 전형 점수,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점수, 뭐 인적성 검사 또는 이제 직무 PT라고 해서 이제 직무 PT 점수, 그다음에 실무 면접 점수, 그다음에 이제 최종 임원 면접 점수를 이제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점수부터 1위부터 뭐 20명을 뽑으면 20위까지, 30명을 뽑으면 30위까지 점수를 내서 이제 1위부터 그 채용 인원 점수, 그러니까 명수까지 합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큰 대기업 경우는 이제 그 점수가 전부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최종 면접까지 점수를 다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최종 면접 점수, 뭐 실무 면접이 50% 반영된다면 최종 면접이 또 50% 반영되는 이제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이제 실무 면접에 합격이 되면 특히 외국계가 그렇습니다. 외국계.
실무 면접에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면 최종 면접에 가서도 떨어뜨리지 않고 대부분 합격을 시킵니다. 외국계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요. 그죠? 외국 기업의 경우는 이제 외국어 면접을 또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외국어를 잘하고 실무 면접에 이제 합격이 됐으면 최종 면접에서는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제 거의 다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나 뭐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그 대기업, 아주 큰 대기업 빼고는 점수를 전부 다 환산하지 않고 최종 면접과 실무 면접에 주로 점수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최종 면접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실무 면접을 잘 봤어도 최종 면접의 고위 임원들이 이 사람 진정성과 어떤 그 창의성이 없다. 뭐 실무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면 탈락이에요. 실무 면접의 점수를 아무리 높게 받아도. 그죠? 그만큼 최종 면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종 면접에서는 그 돌발 변수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돌발 변수. 그래서 면접 초반에 중반에 못 봤다고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면접 후반에 역전시키는 경우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어떤 경우인지 또 여기 이번 영상의 주제와도 또 그게 직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드린 그 신입의 10가지 항목과 경력의 8가지 항목 5, 4, 3, 1, 5점 만점제로 이제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자, 임원 면접관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그러니까 어떤 지원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지원을 합격시켜야 되는지 이 크게 2가지를 가지고 임원들은 머릿속에 딱 이걸 정립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지원자가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지원자가 절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자, 진실성과 절실함. 아주 그냥 쉬운 표현이죠. 진실성과 절실함이라. 자, 진실성은 자, 이 지원자의 질문을 여러 번 던져보면 이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임원 면접관들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진실성이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면 이 사람이 성실성도 나오죠. 이 사람의 어떤 침착함, 성격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도도 나와요. 그래서 이 진실성이 있는 사람과 절실함이 있는 사람, 절실함은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있는가, 이 입사하려고 하는 회사에 정말로 꼭 취업하고 싶은가, 취업해서 정말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은가, 바로 이런 절실함이 있나 없나를 파악합니다. 바로 2가지입니다. 2가지. 자, 그러면은 항목들 신입직 10가지 있고 경력직 8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른 항목들 점수가 아무리 중요해도 요 진실성과 절실함이 관련된 항목의 질문의 답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 2가지에 대한 답변만 잘해도 여러분은 90% 합격이에요. 다른 항목들 점수를 뭐 3점, 2점 받았다 할지라도 요 2개 항목만 잘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역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요거와 직결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 없느냐 그랬어요. 근데 한 지원자가 손을 탁 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1년 전부터 늘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많은 이제 언론에 나오는 뉴스들을 늘 이렇게 보아왔고, 이 회사의 어떤 현안,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을 늘 이렇게 셀렉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문제점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났는데, 대표님께서는 우리 임원 면접관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타파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자기 제안도 얘기를 해요. 창의적인 제안도. 그러면은, 이 지원자가 면접 초반에 다른 항목도 질문할 때 별로 대답도 못했고, 뭐 3점, 2점밖에 못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진실성이나 그 절실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안이나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아주 멋지게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임원 면접관이었던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딱 나타나죠. 그러면은 점수를 바꿉니다. 이러면 what? 뭐라고? 점수를 바꾼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문이 드시죠?
왜냐하면 앞에 물어봤던 항목들 점수가 낮은 것들을 바꿔요. 3점짜리를 4점, 2점 맞은 거를 4점, 1점이나 2점씩 올려줍니다. 앞에 봤던 걸. 왜? 이 A라는 면접, 이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싶어서. 왜냐면 점점 갈수록 매력이 나타나고 이 매력 덩어리예요. 정말 인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막 보이는 그런 이제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합격시켜야 되겠다는 게 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이게 가슴속에서 올라와요. 이 친구 합격시켜야 되겠다. 야, 가면서 봐. 앞에 점수 2점이네. 이거 4점으로 고쳐. 3점. 이걸 고칠 수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임원 면접관들의 특권이자 노하우자 편법입니다. 자, 이거를 인사 채용 담당자가 이 최종 임원 면접에 들어오지 않고는 몰라요. 이 분위기나 이런 어떤 노하우를 모릅니다. 임원 면접관 출신인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를 지금 채점 방식이나 이런 노하우로 공개를 하는 건데 점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대표이사는 마지막 코멘트에 합격 1순위라고 딱 펜으로 씁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표가 그런 걸 썼더라도 합격을 시키려고 했더라도 그 임원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 A라는 지원자 어땠어? B라는 지원자 어땠어요? 이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공통적으로 임원들이 마음에 든 사람은 대표도 마음에 들어 해요. 임원분들이 이 고위 중역들이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견 없이 거의 다 합격이 되는 게 이제 최종 면접 때 하는 사람이 정해지는 게 쉽게 정해집니다. 쉽게. 물론 실무 면접 때는 쉽게 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임원 면접 때는 보는 눈이 예리하고 냉철하고 그 임원들이 막 50대에 대부분이 막 20, 30년 경력 이상이 된 아주 그 모진 풍파를 이제 헤쳐나온 그런 경륜이 있는 그런 임원들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를 올려줄 수가 있어요.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면접 초반에 답변을 잘 못하고 점수를 못 땄더라도 마지막에 이런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 이런 진실성과 절실함을 보여주면 역전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채점 방식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럼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말 잘했다고 뭐 경력 좋다고 그냥 합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채점 방식에 의거한 진실성과 절실함 이거를 꼭 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머리에 숙지하신다면 합격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임원 면접관 출신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종 면접에 대한 최종 합격에 대한 그런 고급 정보, 합격 정보를 계속해서 업로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컴 주로